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시작하나? 오, 잠깐. 노트를 해야지. 오케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슬라이드 쇼 시작하고 펜을 골라서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복잡한 계산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포텐셜 웰에서 스캐터링이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 에너지가 양수인 경우 왼쪽에서 입사했을 때 어떻게 됐냐, 그 솔루션을 가장 일반적으로 봐서 패러티 인베리언트하게 만들어서 이븐 솔루션, 오드 솔루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왜 안 내려오냐. 이븐 솔루션일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무리 작아도, 람다가 아무리 작아도 적어도 바운드 스테이트는 하나 존재한다는 걸 봤고, 이븐 솔루션은 존재하려면 우리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솔루션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봤나? 가만있어요. 지난 시간에 포텐셜 베리어를 하고 바운드 스테이트를 봤었지. 지금 바운드 스테이트, 스캐터링이 아니야. 쏘리. 바운드 스테이트가 아니라 스캐터링인 경우를, 아니지, 바운드 솔루션을 우리 구했었죠.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음과 같이 역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아이겐밸류를, 에너지의 아이겐밸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경우에는 뭐냐면 포텐셜이 비록 갑자기 변하는 부분적으로 컨티뉴어스 하진 않지만 항상 파이나이트 하기 때문에 우리 뭐냐면 어느 바운더리에서나 웨이브 펑션과 웨이브 펑션의 퍼스트 데리버티브가 컨티뉴어스 하다 라는 조건을 써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면서 물론 계산이 이제 항상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 때는 계산은 굉장히 복잡해요. 양자역학에서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계산이 복잡해서 계산에 압도되는 게 있는데 계산에 압도돼도 결국 그걸 꾹꾹 풀면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그 나중에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르면 어떡하지? 다르다니. 요게 컨티뉴어스 하지 않을 수도 있나? 우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 봤었죠. 우리 그 경우가 예를 들어서 델타 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안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델타 펑션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앞에 있는 개수가 굉장히 복잡하네.
이렇게 놔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적당한 그냥 상수. 여러분들이 뭐지? 그리피스 책에서 보면 이렇게 넣죠. 가시오로비스는 이렇게 놨어. 상수라기 복잡. 여러분들이 잘 봐야죠. 이게 뭐냐면, 요게 적분을 하면,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1이죠. 그러니까 요 자체로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차원을 따지면 길이의 역수예요. 그죠? 길이의 역수니까 이렇게 쓰면 알파가 뭐냐면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려면 이게 에너지를 에다가 길이를 곱한 양의 차원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썼어요. A, 람다 이렇게 복잡하게 썼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인피니트 포텐셜 외를 봤을 때는 EMA 제곱분의 H바 제곱에 N제곱 거기다가 요게 우리 여기다 A 제곱을 곱한 게 에너지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죠. 거기다 A를 하나 더 곱한 거야. 그러니까 요게 에너지에다가 길이를 곱한 차원이에요. 람다는 차원이 없는 수죠. 그죠? 차원이 없는 수야. 람다가 그 포텐셜의 세기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되나요? 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을 보면 그게 괜히 복잡하게 쓴 게 아니라 요게 EMA분의 H바 제곱이 A가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을 때 요게 에너지 곱하기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양이고 람다는 차원이 없는 양이다. 상수를 그냥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이 쓴 걸로 보면 돼요.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써야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간단해지거든. 이렇게 쓰면 계속 복잡한 H바 제곱 이런 걸 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수가 복잡한 거에 전혀 걱정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봤던 바운드 스테이트를 보자 이거예요. 바운드 스테이트. 바운드 스테이트를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포텐셜이 0인 곳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이 경우는 그러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 에너지가 음수니까 카파 제곱이 이렇게 쓰면 여기 우리 에너지가 이쪽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2n분의 h바 원래는 네, 요거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h바 2분의 2n분의 h바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게 플러스니까 이게 음수니까 그 음수로 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ma분의 h바 제곱 람다 델타 x를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남고 2n분의 h바 제곱은 싹 없어지고 a분의 람다 델타 x ux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상수가 복잡한 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람다만 쓰지 왜 a를 왜 나왔나요? 요걸 적분하면 1이 되니까 요게 차원이 없는 양이고 람다가 따라서 디멘션리스한 넘버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쓴 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지? 그렇게 복잡하네? 가 아니고 이게 쉬운 거. x가 0이 아니면 에너지가 음수면 바운드리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양수로 썼지만 사실 람다가 양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바운드, 요거의 바운드 스테이트를 보는 거죠. E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UX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는 이게 엑스포넨셜 함수예요.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카파 x죠. 근데 웨이브 펑션이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려면 엑스포넨셜리 감소해야지. 이렇게 되죠. 혹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노멀리제이션은 우리가 아직 결정을 안 했네. 그럼 노멀리제이션을 A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 웨이브 펑션의 first derivative는 continuous 하지 않지만 웨이브 펑션 자체는 continuous 해야 되죠. 그러니까 x가 제로에서 continuous 해야 돼. 이것도 A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델타 펑션이 있을 때 제로 플러스라는 건 오른쪽에서 0으로 접근한다는 거고, 따라서 왼쪽에서 0으로 접근한다는 건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게 뭐랑 같다 그랬죠? 오른쪽에다가 U0 이거를 쓰는 거랑 같죠. 요거는 어떻게 얻느냐면 양변을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적분을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까지 적분을 하면 요거는 파이나이트하니까 엡실론을 줄이면 0이 되는 거니까 우리 요 관계를 얻는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으니까 A는 전부 다 사라지고 뭐만 남나? du dx 요것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카파. 여기서는 카파인데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카파. 마이너스 a분의 람다네. 그러니까 카파는 2a분의 람다죠. 바운드 스테이트가 하나 있죠. 그죠? 에너지가 얼마냐면 이렇게 주어져서 마이너스 8m a제곱 요거 하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푼다는 거는 아이겐 밸류랑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을 구해야 되죠. 근데 아이겐 펑션은 이게 이렇게 엑스포넨셜이 감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곱을 해도 엑스포넨셜 한 거죠. 근데 이쪽이랑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대칭이니까 전체 넓이는 적분하면 1이 제곱해서 1이 돼야 되는데 양쪽이 똑같으니까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한 거에 2배를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제로부터 2배 무한대까지 요거에 제곱을 하면 이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카파분의 1 제로부터 무한대인데 무한대일 땐 0이고 이게 2카파분의 1이야. 그러니까 a제곱 나누기 2카파분의 1이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네. 그러니까 a가 다른 거 다 그러면 포지티브한 리얼 넘버로 생각하면 여기다 a 제곱을 곱한 거니까 이 스퀘어 루트 2카파네.
아니 이거 두 배로 해야지. 쏘리. 이거 두 배로 해야지. 카파죠. 자, 뭐한 거에 두 배로 해야 된다. 내가 두 배로 해야 된다라고 그것도 까먹었네. 그럼 이건 뭐야? 카파로 쓰면 안 되니까 요거에 카파면 스퀘어 루트 람다 오버 2a죠. 따라서 아이겐 펑션은 스퀘어 루트 람다 2a 이렇게 쓰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델타 펑션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뭐냐? 아이겐밸류와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 에너지가 양수면 이젠 스캐터링 프로블럼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도 어떻게 왼쪽에서 들어온다고 쳐볼까? 그럼 ux는 e to the ikx. 이제는 우리 어떻게 푸는지 알지? x가 음수일 때, x가 양수일 때는 이때는 로거리드믹 데리버티브가 컨티뉴어스라고 쓸 수 없죠. 왜냐하면 du dx가 컨티뉴어스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웨이브 펑션 자체가 원점에서 컨티뉴어스해야 되니까 이건 성립해. 두 번째는 뭐죠? 오른쪽에서 접근했을 때 데리버티브 ik t x가 0이고 빼기 왼쪽 걸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ik 1-r이지 뭐. 이게 마이너스 a분의 람다 u0를 써야 되는데 u0를 뭘로 쓸까? 아무거나 다 써도 되죠. 1 플러스 r, t. 1 플러스 r은 t잖아. 아무거나 쓰면 되죠. t를 써. 1 플러스 r로 써. 그 다음에 그럼 요게 어떻게 되는 거야? ik로 묶으면 t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죠. 근데 t로 묶으면 r이 t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2배 ik t 마이너스 1이네. 이거 어떡하지? 이쪽으로 보내면 이 ik 플러스 a분의 람다 t는 오른쪽으로 보내면 2배 ik. 따라서 t는 a분의 람다 2배 ik 2배 ik. r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 트랜스미션과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건 숙제에 있으니까 우리 그것까지 내가 다 구하진 않고 다음과 같은 것만 우리 주어지고. 두 번째로 그러면 델타 펑션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주어지냐면 앞에 있는 개수 상수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많이 봤던 거고 이제는 2a만큼 떨어져 있어. a 대략 그리면 마이너스 a. 이걸 어떻게 푸나? 그렇지. 우리 지난번에 우리 포텐셜 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좌표축을 잘 잡아서
요 포텐셜이 패러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패러티에 인베리언트 하니까 요거의 솔루션은 패러티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쓸 수 있죠. 그 중에서 이븐 솔루션 UX는 X가 A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A부터 A일 때 X가 A보다 크면 이게 다 0이니까 다 0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e to the 마이너스 카파 X야. 여기 노멀리제이션 A가 붙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 그 노멀리제이션 나중에 결정해도 되죠. 자, 여기는 카파 X. 요 앞에 개수는 이게 1이면 이게 1이어야 되죠. 이븐 펑션이니까. 가운데서도 이븐 e to the 카파 X랑 e to the 마이너스 카파 X를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했는데 이븐 펑션이어야 돼. 이븐 펑션은 이거밖에 없죠. 왜 이걸 1로 정했느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알파로 쓸 수 있고, 그럼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전체를 알파라는 노멀리제이션 나중에 우선 에너지 아이겐 밸류만 우리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로거리드믹 데리베티브는 쓸 수 없고, 역시 그렇지만 한쪽에서만 패러티 이분이기 때문에 x가 a인 곳에서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결정하면 마이너스 a인 곳에서는 자동적으로 우리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x가 a인 곳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어스 하면 카파에 데리버티브가 컨티뉴어스 하면 마이너스 카파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카파에가 마이너스 a분의 람다의 ua야. ua에 대해서는 이걸 써도 되지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a 하이퍼볼릭 사인 카파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e to the 마이너스 카파 a 카파는 카파 a분의 람다 그걸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리고 나서 요 식을 이 식으로 나눠주면 a가 없어지죠. 다시 말하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카파 a는 역시 식이 더럽죠. 이것도 그래피컬 솔루션으로밖에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카파 a를 y로 왜 이래? 가만있어 봐. 지금 화면이 잠깐 깜빡거렸는데 화면이 보이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화면이 잘 보여? 화면이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은 나갔다 들어와 봐. 보여? 갑자기 깜빡하더니 내 목소리가 울리더니 이젠 보여? 목소리도 들리우? 목소리도 들려? 좋았어. 그럼 아무 문제가 없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못 듣지. 결석한 사람 손 들어봐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죠. 오케이, 잘 보인다니까 다행이고. 자, 그러면 이게 뭐야? 하이퍼볼릭 탄젠트 y랑 역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그래프를 그려봐. y 하이퍼볼릭 탄젠트 y
y가 커지면 1이죠. 이렇게 증가하는 값이네. 이거는 y가 제로로 갈 땐 무한대고 y가 람다일 때 0이 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죠.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항상 이븐 솔루션의 바운드 스테이트가 하나 존재해요. 자, 오드 솔루션. ux가 e to the 마이너스 카파 x 카파 x 마이너스 보가 붙어야죠. 그 사이에서는 오드 펑션을 써야지. 이러고 나서 역시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웨이브 펑션 x가 a에서 그 다음에 미분한 거 가 앞에서 쓴 식에서 하이퍼볼릭 사인과 하이퍼볼릭 코사인만 바뀌었네. 그 하이퍼볼릭 사인과 하이퍼볼릭 코사인만 바꾸면 되지. 따라서 혹은 아까랑 똑같은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혹은 이걸 y로 쓰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y는 다음과 같이 써야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y는 똑같아. 근데 이거는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리죠? 아까 거의 역수를 그려야 되지. 역수를 그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그렇지만 이거는 y가 제로로 가면 무한대로 하니까 0이야. y가 제로로 가면 0이죠. 그 다음에 y가 람다가 되면 람다에서 무한대로 발산하죠. 이렇게 스몰 람다, 라지 람다. 람다가 점점 작으면 교점이 y가 0일 때만 있을 수 있죠. y가 0이 뭐야? 카파가 0인 경우야? 에너지가 음수인 걸 찾고 싶은데? 에너지가 음수인 걸 찾고 싶은데? 이거 아니죠. 에너지가 y가 양수인 데서 에너지를 찾고 싶지. 그러면 솔루션이 존재하려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y와 요 곡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어야 되죠. 근데 교점이 없을 수가 있나? 원점 이외에? 그럼 원점에서 요거의 기울기와 요거의 기울기를 봤을 때 요거의 기울기가 이거보다 크면 안 만나죠. 그죠? 그러면 미분해. 왼쪽 걸 미분해. 왼쪽 거 탄젠트는 시컨트 제로네. 이게 얼마야? 1인데? 1인가? 아니지. 시컨트면 코사인 1이지. 이게 바운드 스테이트를 가지려면 이거의 기울기가 이거보다 커야 되죠. 요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하나? 미분을 해야지 뭐. 람다분의 y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하고 y가 제로로 가면 이거는 무시할 수 있고
있고 y 제곱분의 1이 람다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지 소리 람다 제곱니까 이게 람다분의 1 람다분의 1이 뭐야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람다가 1보다 커야 되네 람다가 1보다 커야 바운드 스테이트가 하나 존재하죠 람다가 1보다 크면 바운드 스테이트가 이븐 솔루션 하나 오드 솔루션 하나 두 개 존재하고 람다가 1보다 작으면 이븐 솔루션 하나만 바운드 스테이트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양수일 때 스캐터링이죠. 이거 두 개 나왔잖아. 두 개일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런 경우를 푸는 문제가 숙제로 나와 있는 스캐터링 매트릭스 혹은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해서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푸는 법 일반적으로 n개가 나와 있을 때 푸는 법 우리 이런 거를 숙제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되겠다 이거 우리 건 안 하고 그럼 이제 봐야지 또 뭘 보나 그러면 델타 펑션 한 개 했잖아 두 개 했잖아 세 개? 복잡할 것 같은데 복잡하지 무한히 많이 있으면 이건 또 다른데 무한히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이건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 1차원 레티스 1차원의 원자 모형과 같죠. 여기 있어서 마치 쿨럼 포텐셜이 있는데 전자들이 지나가는데 쿨럼 포텐셜이 있는데 쿨럼 포텐셜을 그냥 델타 펑션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어리어딕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어떻게 푸나요? 이 경우는 패러티 시메트리가 있어서 패러티의 인베리언트한 아이겐 펑션을 골라서 풀었는데 이건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풀죠? 여긴 다른 시메트리가 있죠. 어떤 시메트리가 있나? 이 간격이 A라고 하면 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는 아니지만 A의 정수배만큼 이동하는 거 무한히 멀리 볼 수 있다면 A의 정수배만큼 포텐셜을 X를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죠. 운동 에너지는 물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고 그래서 그 조건을 쓰면 웨이브 펑션을 간단한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걸 블락 티어렘이라고 해요. 고체 물리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건데 우리 이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아주 재미있는 수학적인 테크닉을 보는 건데 그 수학적인 테크닉을 요거는 우리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이름이 붙어 있어. 크로닉 패닉 포텐셜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풀어보는 고체 물리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그거 풀기 전에 다음 같은 걸 보자. 그래서 이거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포텐셜 웰, 포텐셜 배리어, 포텐셜 스텝 같은 거는 피스와이즈
각각 부분적으로 컨티뉴어스 하지만 컨티뉴어스한 영역에서는 항상 컨스탄트 했었어요. 그죠? 일정했었어요. 근데 일정하지 않고 그러면 x의 함수로 주어지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포지션 스페이스,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풀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것과는 단지 포텐셜이 x의 함수이기만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풀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게 어떤 영역에서는 0이나 상수야. 그럴 경우에는 전부 다 오실레이팅 혹은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다 풀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못 풀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스프링, 후크의 법칙을 만족하는 스프링의 진동을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은 걸 썼었죠. 그때 진동, 각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로 질량이 m이고 다음 같은 경우에 어떤 운동을 하느냐, 진동 운동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1학년 때 일반 물리에서 스프링에 대해서 배울 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랑 또 전자계약을 배울 때 이거랑 어넬러지로 뭘 배웠더라? LC 회로를 할 때 Q와 I 에너지를 볼 때 그것도 이거랑 비슷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풀고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여러분들이 물리를 배우는 순간 아니 뭘 하더라도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가장 중요한 토픽이에요. 재미있게도 이거의 솔루션은 고전적으로나 양자역학적으로나 애널리틱하게 해석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그럼 왜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그렇게 단지 풀면 정확한 해가 존재해서 우리 풀 수 있는 것만 풀까? 가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존재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체가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죠.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가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배열을 한 다음에 거기 그 주위에서 원자핵이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전자가 그 주위에서 도는데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은 혹은 원자핵 같은 게 있으면 잡아당기면 어떤 고체가 잡아당기지 않으려고 하고 누르면 눌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용수철과 같은 성질을 가지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포텐셜이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의 기울기가 0이면서 2차 미분이 0인죠. 다음 같은 걸 보고 요 주위에서 스몰 오실레이션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죠. 그래서 어느 한 스테이블한 이퀄리브리엄 x0라고 하면 1차원에서 이거는 vx0 그 주위에서 아주 스몰 오실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우리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어요. 또 이게 되는데
아주 x-x0가 작아서 이 이상은 무시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상수야. 이거는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에서는 V의 포텐셜의 퍼스트 데리베티브가 0이죠. 이렇게 나오죠. x0를 원점으로 잡으면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 여기 양수예요.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 근처의 스몰 오실레이션은 항상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기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공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에 가서 양자역학을 배우면 대학원의 양자역학의 후반부에서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도 퀀타이즈 하는데 그때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보면 그것도 역시 반드시 X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하모닉 오실레이터 포텐셜, 하모닉 오실레이터 안에 입자들의 썸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주어진 프리퀀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양자역학적이든 고전적이든. 더군다나 양자역학적으로도 익젝트한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예요. 물리적으로 중요한 데다가 익젝트한 솔루션까지 알아. 그런 축복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슈레딩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슈레딩어 이퀘이션의 솔루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를 생각할 거예요. 아이겐밸류가 뭐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이 뭐냐. 한편 또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접하는 게 다음과 같이 무식하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양자역학에 이걸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구조를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지? 오퍼레이터, 관증 옵저버블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주고 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측정을 하면 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만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옵저버블에 측정 가능한 양의 아이겐 펑션들의 셋은 컴플릿 셋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임의 웨이브 펑션은 그 어떤 특정한 옵저버블의 아이겐 펑션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보면 양자역학이 혹시 여러분들이 리니어 엘지브라를 들었다면 그렇다고 꼭 들을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곧 리니어 엘지브라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이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나오는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를 우리가 안 들어봤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리니어 엘지브라의 용어를 사용한 양자역학을 포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까지는 슈레딩어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써서 문제를 푸는 방법. 근데 우리 이거랑 동등하게 하이젠버그가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또 매트릭스나 오퍼레이터, 다시 말하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줘서 그거의 그 오퍼레이터의 엘지브라를 통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우리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나중에 살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별 희한한 방법으로 어렸을 때부터 늙었을 때까지 계속 다루게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 어린 것과 늙은 것의 시간 간격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 뭐냐면 양자역학에서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다루는 첫 번째 가장 뭐라 그러나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무식한 방법이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푼다 이거예요. 근데 일단 이 앞에 상수들이 뭐 h바 제곱, em, 오메가 뭐 귀찮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싫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dimensionless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어떻게? 다음과 같은 variable을 쓰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받는지는 나중에 나온 폼을 보면 돼요. 에너지고 h바 오메가도 에너지의 차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E는 에너지 차원이 없는 양이고, 다음 같이 쓰면 이것도 분자분모에 오메가를 곱하면 이건 h바 오메가는 에너지고 m 오메가 제곱은 m 오메가 제곱 x 제곱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요게 전체로 길이의 제곱의 역수분의 1인데 스퀘어 루트를 취하니까 이게 길이의 역수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양이에요. 거기다 길이를 곱한 거니까 y도 차원이 없는 양이죠. 그러니까 e와 y라는 차원이 없는 베리어블로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자 이거야. 그럼 앞에 있는 귀찮은 상수들을 다 없애고 싶어서 그런 거죠. ddx. 그럼 y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쓰면 되죠. 체인 룰스. dy dx는 쉽죠 뭐. 한 번 더 하면 굳이 이걸 다시 할 필요가 없이 앞에 거 제곱을 해주면 되지 뭐. 이걸 집어넣자 이거야. 마이너스 h바 스퀘어 오버 2m h바분의 m 오메가 d 제곱 u dy 제곱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 제곱 대신에 거꾸로 쓰니까 m 오메가 분의 h바 y 제곱 u는 2u야. 앞에 거는 m 없어지고 h바 하나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h바 오메가 오버 2고 요것도 m 없어지고 오메가 없어지니까 2분의 1 h 오메가죠. 양변을 마이너스 2분의 1 h바 오메가로 나눠요. 그러면 d 스퀘어 u dy 제곱 다 오른쪽으로 보내. 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2가 있는데 2분의 1 h바 오메가 있어. 2분의 1 h바 오메가로 나눠. 그 2, 요게 2죠. 그렇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은 걸로 바꿨어요. 상수가 없으니까 상수는 이제 E 하나밖에 없죠. 훨씬 더 마음이 편해.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상수 다 쓸 필요 없어. 이제 문제를 풀면 되죠. 이제는 순전히 디퍼렌트, 다른 건 모르고 이제는 이 디퍼렌셜, 색깔이. 이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푸나? 물리학에서 나오는 디퍼렌셜 이퀘이션이 많은데 이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냐?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에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풀 때
고전역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잘 생각해보면 답이 갑자기 떠올라. 무슨 개소리야? 그런 걸 우리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식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judicious guess라고 해. 그렇죠? 항상 그게 통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한 이론을 배워요. 그 이론을 다 여러분들 배웠겠지. 다 배우면 다음 같은 특히 물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differential equation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harmonic oscillator고 나중에 하이드로젠 애텀에 있을 때 나오는 이퀘이션 또 뭐 앵귤러 모멘텀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이퀘이션인 그 솔루션을 우리가 스페셜 펑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 같은 물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혹은 그 클래스 다시 말하면 세컨드 오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있어. 소위 말하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 레시피가 뭐냐? 레시피 1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풀어요.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는 y가 무한대로 갈 때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가지냐? y가 무한대로 가면 2는 y가 굉장히 커지고 y제곱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이걸 무시해.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거의 솔루션을 구해야 돼. 이거의 솔루션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있어보자. 2번 미분해서 u의 y가 2번 나오네. 한 번 미분하면 y가 한 번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게 있나? 있죠. 다음과 같은 양이 되면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y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체인으로 써야죠. 첫 번째 거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미분한 거 그러면 요게 y제곱 u인데 이거 더 있는데요. 이걸 성립하는 식이 요거라고 하면 요건 맞는데 이게 더 나오잖아요. 다시 묶어서 쓰면 지금 우리가 뭘 보는 거죠?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보는 거죠. 이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그 맞죠? 다음과 같은 어심토틱 솔루션은 이 양이에요. 가우시안이야. 어심토틱 솔루션을 비헤이비어를 보면 그 다음에 우리의 솔루션은 레시피 2 어심토틱 솔루션에다가 적당한 다른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쓰고 원래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h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써요. 봅시다. du dy는
다 쓰기 귀찮으니까 h 프라임.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y h. 다음 같이 됐죠. 앞에 거 미분한 거, 뒤에 거 미분한 거 마이너스 y를 곱하면 되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한 거, 미분하려면 이걸 또 미분해야 되네. h 에다가 뒤에 거 미분한 거 마이너스 y죠. 여기다 마이너스 y를 곱한 걸 더해야 되지. 됐죠? 이거를 원래 식에다 집어넣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E2D 요건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나눠주면 되는 거고, H 더블 프라임은 Y에 대한 미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배 YH 프라임 Y 제곱 마이너스 1의 H네. 여기다가 재밌는 사실이 뭐죠? 다음 같이 쓴 이유가 뭐예요? y가 무한대로 갈 때 가장 큰 양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분리하면 남는 걸로 해서 나온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어심토틱 굉장히 큰 텀은 없는 이퀘이션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는 잘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대충 쓴 건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에다 다시 쓰려고 그래.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려고 해요. 근데 절망스럽지. 왜냐면 이 식이나 뭐 별로 다른 게 없는데 어떡하지? 별로 다른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레시피 마지막 3번. y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봤죠. 그 어심토틱 비헤이비어에서 가장 큰 텀을 끄집어냈지. 이젠 반대로 y가 작을 때를 봐요. 다음과 같은 레시피는 앞으로 어떤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도 소위 말하는 시리즈 솔루션을 구할 때 항상 쓰는 거예요. 왜 네거티브 파워는 왜 안 쓰나요? 웨이브 펑션이 파이나이트 해야 되죠. 어디서나. 네거티브 파워는 y가 제로인 곳에서 다이버지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넌 네거티브 파워만 있어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첫 번째 걸 미분하면 m-1 am
마이너스 2. 이건 미분하면 2m am y의 m-1인데 앞에 y를 곱했으니까 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다음과 같은 파워 시리즈로 썼을 때 0 근처에서의 임의의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y에 대한 파워 시리즈가 이게 0이 되면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y에 대해서 y가 작은 어떤 임의의 y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앞에 있는 개수가 전부 0이 돼야 돼요. 마치 이게 베이시스 벡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모든 y가 0 근처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하려면 ym승의 개수가 0이 돼야 돼요. 모든 m에 대해서. 이건 ym승. 이건 ym승. 좋았어. 어라 이건 y의 m-2승이네. 그럼 이걸 y의 m승으로 만들어 주려면 요 항은 m 대신에 m 플러스 2를 집어넣어 주면 되죠. y의 m승의 개수는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오른쪽으로 넘기면 2m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레시피 1, 2, 3로 바꿔놨더니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리커션 릴레이션을 푸는 걸로 바꿨죠. 파워 시리즈 솔루션을 구하는데 파워 시리즈의 앞에 있는 개수의 개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네. 복잡하지만 이걸 보면 코에피션트 m과 하나 이웃한 m 플러스 1이 아니라 m 플러스 2와의 릴레이션이야. 그죠? 그러니까 A0를 알면 A1을 아는 게 아니라 A0를 알면 A2를 구할 수 있죠. 2를 구하면 4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A0를 알면 A0가 뭐죠? 상수죠. A2는 Y제곱이죠. A4는 Y4승이죠. 이분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요. A1을 알면 Y3승 다 그러니까 오드 시리즈를 구할 수 있죠. A0랑 A1을 인디펜던트 두 개를 줘야 됩니까? 두 개를 줘야죠. 왜냐하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이니셜 컨디션을 줘야지. 그죠? 두 개를 줘야 되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븐 시리즈와 오드 시리즈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쓰면 되나요? 그렇죠. 근데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해밀토니안은 패러티 인베리언트예요. 무슨 말이죠?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패러티 아이겐 스테이트죠. 해밀턴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패러티 아이겐 스테이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걸로 만들어진 even 펑션과 요걸로 만들어진 odd 펑션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 따로 있다는 거예요. even 솔루션은 even 솔루션, odd 솔루션이면 odd 솔루션, 그렇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렇게 놓고 풀면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인피니트 시리즈죠. 요거의 레이쇼를 보자 이거예요. m이 굉장히 커질 때 레이쇼가 어떻게 되나? 요걸 이렇게 나누면은 요 양을 요걸로 나누면 되니까 m이 무지 크면 분모에 m이 하나 더 있고 m분의 2네. 이렇게 되는 시리즈는 가만히 있어봐. e to the y 제곱은 1 over n 팩토리얼 y 제곱의 m승이죠.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나? n이 even 넘버면 n이 even 넘버라고 하면 m 대신에 2분의 n으로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쓰면 여기서 a의 n 플러스 2랑 a의 n은 요게 a의 b라고 쓰자. 요거를 summation n이 even인 경우 bn yn 승이라고 하면 요거를 구하면 여기 어떻게 되죠? 2분의 n 플러스 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n 플러스 2분의 2죠. n이 커지면 n분의 2죠. 요게 바로 뭐지? 짝수창으로 나갈 때 두 앞에 있는 개수 사이의 비율이죠. 요거랑 요게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인피니트 시리즈면 다음과 같은 걸로 해서 인피니트 시리즈면 hy는 다음과 같은 양으로 접근해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우리가 말하면 그러면 uy는 hy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y 스퀘어 오버 2죠. 그럼 이게 다음과 같이 되죠. y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이버지 하는 펑션이에요. 큰일이네. 우리가 솔루션을 못 구했네. 우리 웨이브 펑션이면 이건 틀림없이 바운드 스테이트면은 이게 스퀘어 인테그럴을 한 펑션을 줘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다이버지 하는 솔루션을 구해버렸네. 에이, 여태까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결국 별 힘든 짓을 해서 못 풀었잖아. 잠깐. 시리즈가 인피니트하지 않으면 되지 뭐. 이 시리즈는 피직스 솔루션을 얻으려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이 시리즈는 끝나야 돼. 인피니트 시리즈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y의 n승에서 끝난다고 우리 리커일 합시다. 그러면 a의 n 플러스 2는 0이 돼야 되잖아. n이라고 하면 n 플러스 2는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개수가 0이 돼야 되지. 개수가 0이 돼야 되죠. 이게 뭐였더라? 2는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얻었죠. 이 솔루션이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미닝풀 하려면 시리즈가 끝나야 돼야 되고 그 끝나야 한다는 피지컬리 미닝풀 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퀀타이제이션을 만들었어요. 이제 할 일 많죠. 그죠? 에너지 아이겐 밸류, 그 다음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펑션. 이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펑션들은 서로 오토고널 할까 하는 여러 가지 성질을 살펴봐야 되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런 자세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성질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강의 끝. 질문하는 사람 없지? 질문 뭔데? 아니 플럭스가 없지. 발견될 그 안에 웨이브 펑션은 있잖아. 그치? 웨이브 펑션은 있지. 그래서 내가 물론 책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드렸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럼 그 안에 입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측정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다는 그 안에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음수인데 그 안에 있는 걸 보려면은 델타 X가 굉장히 작은 구역을 봐야 되는데 델타 X가 작으면 하이젠버그 언서튼티 프린시플에서 델타 P를 굉장히 크게 다시 말하면 모멘텀 킥을 확 줘야 되는데 측정하는 순간 에너지를 확 세게 주기 때문에 양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측정할 수가 없지. 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probability density로 의미가 있는 웨이브 펑션을 고르지 않았지.
그지? 그쪽에서는 exponentially 감소해도 왼쪽에서는 normalize 된 웨이브 펑션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안에 비록 non-zero probability 그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probability로 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그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거를 probability로 해석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왼쪽에서 incoming wave랑 outgoing wave를 썼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이거는 플럭스만 보자는 거야.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 웨이브 패킷으로 생각해서 우리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이제 물리적인 해석을 이제 할 수 있지. 됐냐? 오케이.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이 없으면 강의를 끝내도록 합시다.